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년 6개월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했던 계양 방송통신 시설이 3차 모집 끝에 OBS 경인TV로 낙찰됐습니다. 낙찰은 됐지만 과연 이번에는 이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동안 이 OBS가 이전 비용을 두고 갈등 끝에 이전이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계양방송 통신시설 짚어보지요. 함께할 두 분, 손민호 인천시 의원과 이도영 홍익정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3차 공모 끝에 계양방송 통신시설 운영 사업자로 OBS가 낙찰받았습니다. 잘 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요. 잘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BS 지상파인데요. OBS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 지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상권도 조금 좋아지고요. 방송국, 앵커 시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또 코아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입주민들은 원래 분양받을 때 OBS가 입주되는 걸 알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제서야 낙찰이 된 겁니다. 사실은 입주가 됐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쨌거나 코아로 입주민 입장에서는 사기 분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기대를 했던 사업이었었는데요. 이제 늦게라도 OBS가 낙찰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천만 유일하게 지역 방송국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네. 인천 입장에서 방송 주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낙찰이 곧 이전은 아니라는 문제점이 그렇죠. 있는데요. 앞으로 OBS가 부천에 있는데 다시 인천으로 정말 이전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방송 주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우리 손민호 의원은 이 OBS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한지 그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이번 낙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OBS가 이제 원래 이제 이 방송 시설 자체가 OB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인천시와 협상을 벌여왔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상실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1차 입찰 공고에서 올해 초에 OBS가 단독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또 이것이 무산이 됐고 또 2차 입찰에서도 또 OBS가 역시 단독으로 응찰을 했지만 네. 2차 때는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제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유찰됐죠. 유찰이 됐는데 3차는 또 이제 입찰 방식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제 OBS가 체육관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날짜였는데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계약을 계속 하지 않고 지연되고 이렇게 다시 정성평가에서도 유찰되고 했는데 이거를 문제가 없는가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감사관실이나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낙찰 과정의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인다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는 이게 진짜 들어오는 게 맞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금 이도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영할 일이지만 좀 우려가 있다. 이런. 그래 말씀. 오늘 그 부분을 네. 좀 꼼꼼하게 네네네. 살펴보도록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이 3차 모집이었어요. 그만큼 이 주인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인데 1, 2차 때도 우리가 짚어본 바와 같이 OBS가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앞서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에 1, 2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차에 참여했다 보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1차의 있습니다. 경우는요? 네, 입찰의 필수 조건이 이제 공유 재선에 대한 사용 계획서 및 사업 제안서를 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선 협상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OBS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필수 내야 될 서류를 내지 않아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밑 작업은 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입찰 참여라는 표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공모에서 비로소 사업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입찰에 참여한 것은 2차 때로 볼 수가 있는데요. 2차 역시
기술 평가에서 사업 제안서가 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찰이 됐다고 말씀을 또 하셨지만은 어쨌거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유찰되다 보니까 이번엔 또 유찰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3차에서는 아예 제안서에 대한 기술 평가 항목을 아예 제외를 했고요. 누구라도 이제는 뭐 우선 대상자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방송통신시설 사업자면 신청을 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가로 낸 사람을 낙찰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OBS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OBS가 이제 다시 낙찰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이전이 무산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이 OBS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2차 모집 때 사업 제안서 기준 점수가 안 돼서 탈락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찰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차 모집에 응했다는 건 OBS로서도 이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조금 좀 더 깊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차 공모에서 지금 1, 2차 얘기를 쭉 보면 OBS가 과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2차 공모에서 사업 제안서의 평가 항목에서 미달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곤란하다. 그건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그 제안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부러 떨어지기 위해서 제안서를 엉터리로 만들지 않는 이상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에 OBS의 1, 2차 그리고 그동안에 뭐 시와의 물밑 접촉 밀당을 볼 때는 적극성은 좀 결여돼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 문제, 그리고 임대료 문제, 그리고 뭐 기간 등등 해가지고 많은 심지어는 이전 비용에 대한 대출까지 정책 금리로 빌려달라고 하는 등 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OBS가 지금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사정이 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비용 조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뭐 1, 2차의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였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었습니다만 3차 때는 오픈돼 있었던 상황인데도 다른 지금 경쟁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OBS 입장에서는요 급할 게 없는 겁니다.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전할 때 이전을 하더라도 방송국을 유치하려고 인천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천시로부터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속셈이 있지 않나 OBS 생각을 합니다. 측이 크게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OBS 측이 입찰에 응하는 태도 한번 짚어볼까요, 손 의원님? OBS가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방송 제어가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천 이전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렇죠. 작년 연말에 재심의 받을 때도 이제 그 조건 또 프로그램 제작의 어떤 투자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유는 인천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OBS에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경기도 시장하고 인천 시장 그 방송 시장의 가치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파수 문제만 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속내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입찰에 계속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경영진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 법인 대표이사나 그 방송인들은 뭐 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 들어보면 되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이 소유주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 이도영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손익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또 O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는 정말 이 그 방송에 대해 인천시가 방송을 가져야 되는 방송사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적극적인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인천시가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아니 뭐 대출이 아니라 아니 50억 100억 더 주는 게 뭐 그 대수겠어요. 그 투자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인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떤 확신이나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런 생각도 이번에 입찰 들겠습니다. 때는 시가 조건을 완화해주기도 했었잖아요. 조건 완화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입찰 조건에 정성 평가를 넣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그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공모에서는 그 방송 시설 사업자에게만 연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데들도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조금 더 개방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입찰 의사를 밝혀온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예, 하지만 이제 실제 그 입찰에 참여는 OBS만 하게 됐죠. 그럼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OBS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인데, 위원회에서는 이 용도를 변경해서 꼭 방송 시설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소공연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이제 예산도 반영을 해서 그 용도 변경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 이번에 용역이 실시가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OBS에게는 조금 더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과거 전력 때문에 낙찰이 되긴 했지만 이전까지 성공하리라는 그 장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은 그 이전 비용을 두고 갈등을 벌일 일은 없는지, 이전까지 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우리가 그 방송 시설 환경 개선을 해주는 그 비용으로 시가 계속 60억 정도를 책정하고 이야기를 해왔고, OBS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이제 그 방송 시설들을 이전해오는, 그러니까 환경 개선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전해오는 비용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비용에 대해서 대부를 해줄 수 없느냐, 보증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인천시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이거 뭐 지원해주고 내려올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근데 이번에 그 60억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인천시는 이번에 이제 이 3차 입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조금 네. 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이제 협상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2주간에 이제 그 당사자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OBS 입장에서도 이전을 하지 않게 된다면 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난 이맘때쯤이죠. 2019년도 말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제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거든요. 따라서 방통위의 결정대로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이제 방송 허가 취소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네. 인천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은 방송허가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방송허가 취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OBS의 대주주죠. 영안모자가 방송 사업을 접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OBS 측에서는 계속 뭔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신용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차 공모에 낙찰은 받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인천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 안 하고 갈 의지가 거의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뭐 불이익을 받겠지만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OBS도 나름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과 같은 이 무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시 차원에서도 좀 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행 조건 같은 게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협상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시설 환경 개선이 계약이 체결되면은 한 1년 정도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공사 완료 후에 10개월 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여기서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여기서 이전 완료라는 건 이제 송출하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네. 송출하는 시점이 10개월 내에 송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담아서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못 들어오겠다면은 이거 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타이트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는 것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근데 인천의 경우 뭐 그동안 결단을 이렇게 내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역 방송 주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역 방송국이 없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그 인천을 대표하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입는 피해, 그 피해를 이제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인천 하면 중앙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다루게 되다 보니까 인천의 어떤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역 방송이 있으면 그래도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좋은 인천의 좋은 이야기들도 조금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것이 주가 될 것 같고, 그다음 주파수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방송 주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요즘과 같은 방송 환경에서는 그 주파수 문제는 조금 마이너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민호 의원은 과거 OBS가 지금과 같은 그 방송을 유지한다면 굳이 인천시가 돈을 투입할 수도 또 견인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좀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더 유익할 수 있다. OBS를 들여오는 것보다. 네, 그런 입장을 네. 했고, 그다음에 IPTV라든지 이런 지금 꼭 어떤 송출에 의한 주파수 송출에 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변화되고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씨는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방송 시설로 지어졌고 또 OBS도 어쨌든 계속 입찰에 참여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원래 취지대로 살릴 수 있다면 뭐 그것이 제일 좋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결단을 해서 이번에 정말 이번에도 안 들어오고 무산이 된다면 저는 이제 용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도 이번에 5천만 원 책정해서 그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OBS 경인 방송입니다. 이 경인 방송이 진정한 이 지역 방송으로서 방송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OBS 방송 주권이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인천에 유치가 돼야 되는 게 가장 크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인천에 유치가 되면은 지역 방송으로서 방송 주권을 찾는데 인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OBS가 경기도 부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역 소식이라든지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도가 인구 1,300만, 우리 인천에 비해서는 거의 3배, 4배가 되는 수준이고요. 지자체 역시 인천은 10개 군구지만 거긴 31개의 시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OBS를 유치를 해야만 그나마 인천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으로는 OBS가 지상파다 보니까는 지역 소식보다는 중앙 소식을 많이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지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OBS가 각종 프로그램에서 지역 소식 편성 많이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비춰 봐서도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천으로 유치가 된다면은 인천에 많이 긍정적으로 방송 주권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양 방송시설 성공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계양 방송시설 성공은 뭐 이전이 돼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OBS가 네.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성공적으로 이 시설이 지어지고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 이제 인천의 지역 방송 발전 방안에 대한 이제 연구 용역을 네네. 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이런 방송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면서 OBS 뭐 유치와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기로 돼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는 네. 언제 나옵니까? 아니 아직 이제 발주가 나간 시점인데 네네. OBS가 이렇게 들어오기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 OBS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어떻게 유치를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주 과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불러서 이건 과업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정말로 이 인천의 이 지역 방송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말 좀 그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좀 줘라 이렇게 네.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OBS가
꼭 이번에는 좀 들어와서 약속대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영 방송시설에 OBS가 낙찰된 내용 오늘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